제가 우연히 의료 통계 기록들을 보다가 좋은 생각이 났는데요. 정확도 99% 이상의 췌장암 진료 알고리즘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무모하지만 곧장 용기를 내서 면허도 없이 췌장암 진단센터를 차려보기로 했습니다. 정확도 99% 췌장암 진단센터라고 광고도 하고 입소문도 냈습니다. 상담만으로 99% 이상 맞았대. 이제 오픈날 첫 번째 손님이 왔네요. 저는 속도 안 좋고요. 뭘 안 먹어도 미스거워요. 당신은 암이 아닙니다. 피부도 안 좋아진 것 같고 요즘 따라 너무 잘 피곤해져요. 당신은 암이 아닙니다. 당신은 암이 아닙니다. 당신은 암이 아닙니다. 이것도 암이 아니고요. 저것도 암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췌장암이 아니라는 말에 안심하긴 했지만요. 혹시나 싶어서 다른 곳에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의심을 했는데 진짜로 췌장암이 아니었네요. 광고도 어디서 검증을 받고 왔을 테니까 99% 이상 맞췄다고 하는 것 같고 99% 이상 맞았대. 사람들의 의심이 조금 사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니나 다를까 화가 잔뜩 난 사람들이 센터에 왔습니다. 여기 완전 쓰레기야. 이 돌팔이 갓나 X들아. 화가 난 사람들이 센터를 뒤집어 엎고는 도대체 어떻게 암 진료 알고리즘을 딴 건지 보기로 했습니다. 이 진료 알고리즘 코드를 보니까 이게 뭔가요? 암인가 아닌가를 판별해주는 함수에 진료 기록을 입력으로 넣는데 뭘 넣든 상관없이 false를 리턴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99%의 정확도를 냈다고 하는 걸까요? 함정은 암 발병률에 있습니다. 2019년 통계를 보면 췌장암은 10만 명 중에서 7.8명꼴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표본 집단 기준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길 가던 사람 1000명 넘게 붙잡고 검사해도 한 명도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진료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셨든 상관없이 무조건 암이 아니라고만 해도 99% 이상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도를 구할 때 전체 케이스에서 맞춘 개수의 비율을 구해서 퍼센티지로 나타내면요. 숫자는 99%라고 하면 아주 잘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실제 발생 비율의 밸런스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날 때 이런 정확도 99% 지표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떤 지표를 써야 될까요? 이 케이스에서는 실제로 암이 발생한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실제로 암이 발생한 케이스만 모읍니다. 여기서 이 암 진단 알고리즘이 이 암이 발생한 사람들을 진짜로 암으로 판단했는지를 비율을 보면 좀 더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실제 암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맞춘 경우의 비율을 살펴보면요. 무조건 암이 아니라고 한 알고리즘으로는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기서는 0점이겠죠. 그러면 반대로 방금 전의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 무조건 암이라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방금 전에 사용한 정확도 지표로 계산해 볼게요. 전체 100만 명이 있을 때 실제 암이 발생한 경우가 10번 있고 이 알고리즘은 무조건 암이라고 하니까 99만 9,990번 틀리고 겨우 10번만 맞췄죠. 하지만 이 평가는 실제 암이 발생한 경우에 암이라고 해서 맞춘 경우랑 암이 아니라고 해서 틀린 경우 중에서 암이라고 해서 맞춘 경우의 비율을 계산하게 되니까요. 10분의 10이 돼서 무조건 100% 맞춘 것이 됩니다. 결국 이 평가 방식도 특정 상황에서는 간단한 논리로 무조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평가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알고리즘도 파괴할 수 있는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알고리즘이 true라고 한 결과들 중에서 여기서는 암이 맞다고 한 결과들 중에서요. 실제로 암인 것을 맞췄을 때의 비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까의 알고리즘은 무조건 암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암인 걸 맞춘 경우는 10번 뿐이고 나머지 99만 9,990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평가 지표에서는 형편없는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이것도 엉터리 진료 알고리즘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확도와 관련된 지표에서는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점수를 둘 다 구한 다음에 두 점수 중에서 더 낮은 쪽으로 가중치를 주면 엄격하게 알고리즘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조합평균입니다. 두 숫자 A, B의 조합평균이라는 건 A와 B를 각각 사다리꼴의 반대편 변의 길이로 하고요. 이 사다리꼴의 높이를 A 대 B 비율로 잘랐을 때 그 위치에서 자른 사다리꼴의 중간편의 길이입니다. 여기서 한쪽이 극단적으로 작으면 조합평균 결과는 작은 쪽에 치우치겠죠. 이렇게 무조건 암이라고 한 알고리즘의 유리한 평가 지표랑 무조건 암이 아니라고 한 알고리즘의 유리한 평가 지표, 두 평가 지표의 조합 평균을 정확성 평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이것의 이름을 F1 스코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false에 후한 알고리즘의 유리한 지표는 프리시전이라고 하고 true에 후한 알고리즘의 유리한 지표는 리콜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런 용어 같은 건 그냥 이렇게 부르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쪽 업계끼리만 좀 더 엄밀하게 정의해서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통계나 평가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정확도 표현이 왜곡되어 보일 수 있는데요.
언젠가 통계로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직관적인 이런 통계 평가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사람들의 꿰매 속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